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률을 구성하는 회법사 박충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기업 간의 민사재판,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 회계가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을 인수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였거나 주택조합 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무실 051-710-0063 법무사 박충훈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로도 사연을 주시면요, 채택을 해서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이 너무 많은 사건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법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읽어보면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항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어려운 부분을 몇 가지 간추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취소를 해달라 할 권리도 없겠죠.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이라는 얘기는 재산을 처분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처분이 해당되고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채무자의 재산 상태인데요,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아야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재산이 더 많으면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채권이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110원이 있고 채무가 100원이 있다면 재산이 더 많죠. 그러면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되어 있죠.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해함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악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의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나쁜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악의는 알고 있다라는 법률 용어이고요. 반대로 몰랐다, 그 해함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선의라고 부릅니다. 선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좋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의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돌릴 때에 제일 많이 돌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회사 부하 직원에게 처분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 다 받아주겠죠.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의는 법에서 추정을 해버립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 농도로 네 악의를 깨뜨리지 못하면 악의로서 봐주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악의가 아니다, 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A와 B가 있었는데요. A는 사채업자이고 B는 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고요. 사채업자 A에게 시행사 B가 돈이 없었던 모양이죠. 건설을 하는데 그래서 50억 원을 대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 날에 가족과 친구인 CDEF에게 한 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A는 내 50억 원을 갚기 싫어서 B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 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으니까 내 채권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 이들로부터 반환을 해라, 받아라. 그러면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라는 뜻에서 채권자 취소권 사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채권이 존재하죠. 지금 법률행위 처분했죠. 가족에게, 가족하고 친구에게 처분을 했으니까 악의는 추정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채무자의 채무 상태가 초과를 했느냐, 즉 비시행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A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쪽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2019년도 재무상태표와 2020년도 재무상태표를 붙여서 그 합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것을 깨뜨려야 되겠죠. 채무자 악의는 추정이 되니까 몰랐다라고 먼저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추정이 되어버리니까 처분한 게 있고 맞죠? 채권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것을 깨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B의 시행사 쪽에서는 법을 잘 몰랐고, 그리고 법을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변호사님도 사회행위 취소가 소송에 해당된다, 취소가 될 것 같다 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회계를 잘 모르시니까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듣고 재무상태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자. 재무상태표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조금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이 없어서 확대까지는 못 해드리고요. 2019년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자산이 40억, 부채가 50억,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발생해서 마이너스 10억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이 잘 됐겠죠. 분양을 하고 한 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것으로 보면 건설이 다 되어서 분양을 시작했겠죠. 분양을 시작해서 당기 순이익이 15억이 발생해서 앞에 손실봤던 마이너스 10억까지 보전이 되고 5억이 자본으로 편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부채는 계속 50억이었고요. 두 개를 합치니까 자산 55억이 됐겠죠.
A 입장에서는 B가 2020년 12월 31일 날 처분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의 재무상태표만 가지고서는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거는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묘수를 꺼냈는데 2019년도 재무상태표를 합치다 보니까 자산이 40억, 55억, 95억이고 부채가 50억, 50억, 100억이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 회계는 독립의 원칙이다. 연도를 구분해서 따져봐야 된다. 당연하겠죠. 작년에, 재작년에 못 살아도 올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B의 시행권을 뺏고자 하기 위해서 사이행위 취소라는 묘수를 들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장을 해서 깨뜨리지 못했다면 판사님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은 둘이 합쳐서 부채가 더 많지만 이거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적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8년도, 17년도, 16년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질 때까지 재무상태표를 모조리 다 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말이 절대 안 된다. 라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B는 간단하게 답변지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A가 깜짝 놀라고 소치하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처럼 민사소송에서도 회계가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세 편에 걸쳐서 판결문도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형사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민사사건에서 회계가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회계에 대해서 조금 흥미가 느껴지시죠? 계속해서 제가 사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다음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 또다시 회계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사건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적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